세상에 살면서 계속 실패하고 어긋지고 병들고 하는 모든 일들이 팔자가 아니지. 또 우연도 아니지. 모두 다 자기가 창조한 세상에 자기가 창조하죠. 그 자기가 창조한 세상에서 이걸 타인에게 또는 신에게 운명으로 팔자로 인류의 어떤 집단의식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하루에도 수도 없이 천국과 지옥으로 오고 가죠. 전적으로 자신이 책임이에요. 자기가 창조하는 세상에 자기가 주인이죠. 자기가 하나님이죠. 오늘은 저녁에 이제 밥을 먹지 않아야지. 그래야 아침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아침밥을 먹고 점심을 좀 늦음하게 먹고 저녁을 먹지 말아야지. 늘 결심하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맨날 봄 20일 방출과 회수법칙에 따르는 팀워크 운영. 봄나라 사무국에서는 각자 맡은 업무 분장이 있어서 혼자서 할 일은 개인이 한다. 개인이 하는 일은 기록이나 정부 정리와 같은 일상적인 일이고 봄나라 운영 전반이나 책자 홍보나 수련회 홍보 문안이나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문건을 만드는 사람 등의 사항 등이 발생하면 사무국 전원이 모여 앉아 문제와 사안을 함께 공유한 다음 회수, 각자의 데스크로 돌아가 각자 문건을 만든 다음 방출, 다시 한자리 모여 취사 선택을 하여 공동으로 하나의 문안을 도출한 다음 다시 각자 일주로 돌아가 개인적인 수정 보완 작업을 가한 다음 방출, 다시 원탁으로 돌아와 취사 선택을 하여 하나의 문안을 공동 작성하는 등 회수, 팀장과 참여인원 전원이 의견이 일치가 될 때까지 방출과 회수, 위압과 집산을 반복 시행한다. 이렇게 하여야 사무국 전원이 자기의 비좁은 분장 업무에만 매달리거나 빠지지 않고 봄나라 전반에 관한 운영 전반의 정보를 공유하고 중요 사안이나 정책 결정 과정에 소외되지 않고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개인의 발전은 물론 봄나라 전체의 발전에 획기적인 팀워크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이제는 혼자서 입안을 하고 문건을 작성하여 종적으로 결제를 받는 시대가 아니다. 현안에 대하여 협력적으로 공동으로 참여하여 팀워크로 공동으로 문건을 완성하는 시대다.
개인이 협조하여 공의로 확정하고 시행함으로 공동 제작, 공동 책임제이므로 개인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개인의 작품이 아니며 개인의 공적 사항이 더 이상 아니다. 그것은 생각이 개인의 것이 아니고 인류의 공동유산이기 때문이다. 원화가 쓰고 있는 글도 마찬가지다. 알고 보면 법님들과 원화가 수련회를 통해 주고 방출, 받는 회수 과정이 부단히 진행되는 가운데 도출되고 정리된 내용을 원화가 담당님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해서 원화 단독 작업의 결과물이 아니다. 봄나라 사무국의 방출과 회수라고 하는 우주의 법칙대로 팀플레이를 잘하면 가까운 장래의 최고 팀으로 성장하리라 본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하여야 일하면서 공부하는 새로운 큰 틀이 정립되어 학교나 정부나 기업 등의 봄나라가 제시하는 성공 프로그램이 탄생될 것이다. 이러한 기법은 가정, 학교, 기업, 정부 전반으로 전파되고 확산되어야 할 사항이고 여기에 성공하여야 인류가 되고 선진국이 될 것이다. 봄 22 집중력 개발 봄나라 봄 공부인 몸 돌아봄 마음 돌아봄 본격 돌아봄 공부는 우주의 창조와 운행의 법칙인 방출과 해수법에 따른 순차적인 자아완성 인간 개발법이다. 특히 생각 돌아봄 공부는 생각을 방출만 하지 생각을 해소할 줄 몰라 멍청하거나 산란한 마음을 알아차리고 모아주는 감각 개발법이며 집중력 개발법이다. 집중력이 핵심이다. 집중력만 개발되면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놀기도 잘한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집중력이 강한 학생이다. 집중이란 공부나 놀이나 일에만 빠져 감각이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공부에 열중하면서도 감각이 열려있는 상태다. 그래야 감각과 생각이 서로 도와 감각, 감상이 이루어지고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 공부하면서 공부하는 자기를 알아차리고 의식하고 대중 잡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마음 생각을 잡아 중심으로 모으는 힘, 일심의 힘이 집중력이다. 달리 말하면 집중력은 만유인력의 법칙이요 상대성 원리로 두 물체 간에 서로 잡아당기는 중력의 법칙에 해당한다. 이 힘을 길러야 공부 잘하고 일 잘하고 성공한다. 이 힘을 기르는 일이 인간의 본분사이며 봄나라가 존재하는 이유다. 봄 23 영원과 찰나 영원은 종말이 없는 긴 시간인 반면 찰나는 금실 소멸을 대는 아주 짧은 시간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고정관념이다. 이 양극단은 생각으로서는 결코 만나지지 않는다. 그러나 돌아봄, 바라봄, 넓음으로 감각해봄으로 가면 생각이 없다, 시간이 없다,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영원하다고 할 수 있고 앞도 뒤도 없다는 점에서 지금력이 찰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양극단은 하나에 대한 관점, 해석, 해몽유화에 따라 붙여진 별개의 관념이요 말이다. 생각으로 붙여진 단어를 감각해보면 단어의 의미나 해석이 떨어져 나가고 하나의 실상만 남는다. 그래서 극과 극은 하나로 통한다. 다시 말하면 감각으로 보면 영원이 찰나이고 찰나가 영원으로 다르지 않고 생각을 덧붙이면 양극단으로 멀어진다. 이렇게 존재를 감각해보는 영안을 두고 볼 줄 알아야 현상을 넘어 실상을 보고 진실을 주고받고 탁마하는 한 차원 높은 인간관계가 열린다.
법리 14. 화로부터의 자유. 화는 나쁜 것이다. 화를 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뿌리 깊은 인간의 집단의식이다. 그러므로 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려면 화를 직시하고 화와 만나야 되는데 화가 나오는 순간 화에 대하여 화를 내니 한 번도 화와의 조우가 일어나지 않으니 화가 두려울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하면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느냐는 질문은 화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야 한다. 화가 무엇인지 실제로 알려면 화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화와 익숙해지지 않으면 화에 대한 적대감, 화에 대한 두려움, 화에 대한 집단의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자유로울 수 없다. 화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화를 내어보아야 한다. 화를 내어서는 안 된다는 고정관념, 화는 나쁜 것이라는 집단의식에 붙들려 있는 한 화라고 하는 문제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다. 화가 났을 때가 화를 감각해 볼 수 있는 초로의 기회다. 화를 맞이하고 화와의 조우가 일어나려면 화를 돌아봄으로써 화로부터 벗어나 화를 바라봄으로 화를 내고 있는 최초부터 화가 진행되고 화가 극치에 이르고 이윽고 화가 사그러지는 전 과정을 한 번이라도 명료하게 체험해 보아야 화가 두려운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줄 알게 된다. 나쁜 것도 아닌 줄 알게 되어 차차 화에 대하여 화를 내는 대신 화를 바라봄하는 여유 공간이 생겨나 화를 담아내고 다스리기에 이른다. 이렇게 되어야 화가 두렵지 않고 화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화를 내려면 내고 화를 내지 않으려면 안 내는 한 단계 높은 자유로운 인간이 된다. 천둥 번개도 엄연히 필요한 자연현상인 것처럼 화도 때때로 필요한 삶의 현상이다. 그러므로 화를 내지 않으려고 참는 것보다는 화를 내어보는 것이 화를 다스리고 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첩경이다. 문제의 핵심은 화마저도 미워하거나 외면하거나 따돌리지 않고 맞이하고 보아주고 껴안아줄 수 있는 심성이다. 그리고 화마저도 부리고 쓸 수 있어야 한다. 법리 15. 기쁨과 슬픔. 기쁨은 좋기만 한 것인가 슬픔은 나쁘기만 한 것인가. 생각은 좋다 나쁘다라고 양분하지만 감각은 좋고 나쁜 양면을 다 본다. 장단을 다 본다. 있는 그대로 본다. 기쁨을 감각하면, 다시 말하면 감각으로 기쁨을 보면 마치 먼지가 바람에 나부끼듯 떠들썩하니 붕뜸으로 안정을 잃고 위태로워져 도리어 괴로워지기 십상이어서 기쁨을 좋다기만 여기는 생각의 독단에서 벗어난다. 그러므로 기쁨 가운데서도 기뻐봄으로 이탈하지 않고 중심을 잡는다. 슬픔을 감각하면, 다시 말하면 감각으로 슬픔을 보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용솟음 차오르는 전율이 있고 마치 가문 날 단비가 내리던 눈물이 흘러내리노라면 전신이 시원해져 도리어 상쾌한 기쁨으로 변함으로 슬픔을 나쁘다고 여기는 생각의 독단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러므로 슬픔 가운데서도 슬퍼봄으로 기쁨을 발견한다. 감각이 개발되어 감각이 활짝 열리면 기쁨 가운데서도 기쁨을 좋아하지 않고 슬픔 가운데서도 슬픔을 싫어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기쁨과 슬픔은 하나다.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봄 26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은 칼과 같아서 잘 쓰면 좋지만 잘못 쓰면 재앙을 부릅니다. 또한 생각에 한번 잡히거나 빠져드는 날이면 꼼짝달싹 못합니다. 여기에 원화가 한 문제를 제시하니 각자 점검하여 자기가 생각의 노예인지 생각의 주인인지 스스로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원수가 연나무다리에서 만났습니다. 밑에는 천길 낭떠러지이고 연나무다리는 둘이 지나갈 수 없습니다. 상대를 밀쳐 떨어뜨리지 말고 각자 무사히 지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나갈 수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소식이면 더욱 좋고요. 이별의 종지부를 찍고 당장 만나자 마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몸의 아픔이다. 그래서 아픔을 싫어하고 아픔의 느낌을 거부하고 저항한다. 그래서 몸의 반응인 마음은 아픔으로부터 자기를 분리시켜 아프지 않는 자기와 아파하는 자기 둘로 만들었다. 보는 자기와 보이는 자기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하나의 자기가 둘로 갈라져 이별 아닌 이별을 하게 되었다. 이별을 끝장내는 것이 분열을 끝장내는 것이고 만나는 것이 합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별은 둘 사이에 떨어져 서로 마주 못합니다. 만남은 둘이 마주봅니다. 마주보아야 정감이 통하고 친해지고 이윽고 하나로 통한다. 둘이면서 하나이다. 한 번 헤어지고 갈린 이후 한 번도 대면한 적이 없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아픔을 통해 아파픔을 통해 서로 마주보기만 하면 만남이 당장 이루어져 아프면서도 아프지 않음이 공존한다. 이것이 만남의 미학이다. 만남이 일상사가 되면 사랑의 지수는 날로 늘어간다. 아픔이 없이 어찌 우리가 이별의 애달픔을 알고 만남의 소중함을 알고 사랑을 꽃피우는 사람의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아픔이 없이 어찌 가슴이 열리겠는가? 참으로 고맙고 신기하다. 아픔이여 그대를 사랑한다. 그대 역시 사랑을 일깨우기 위해 출현한 봄님인 것을. 봄 28. 왜 돌아봄 공부를 한사코 하지 않는 걸까? 왜 돌아봄 공부를 한사코 하지 않는 걸까? 한다고 하는 사람도 하는 체하고 하는 척하고 하는 걸로 착각한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몸 아픈 것을 원수로 여겨 보기 싫어하고 마음의 아픔, 근심, 걱정, 불안, 공포, 아픔을 원수로 여겨 보기 싫어하는 바람에 아픔에게 등을 돌리고 외면하여 아픔이라고 하는 존재의 현실과 진실의 실상을 떠나 거짓과 가상, 허상 속으로 도피하고 숨어들어 아픔을 잊으려고 하는 오랜 습관 때문이다. 이것이 지구상의 인류가 넘어가야 할 집단 무의식이다. 그러므로 이때까지 한 번도 아픔과 만나본 적이 없다. 아프기가 무섭게 상상, 가상, 관념, 게임, 놀이를 통하여 재미에 빠지고 쾌락에 빠진다. 아픔을 모면하기 위한 잔꾀이다. 그것은 실제의 세계가 아닌 가상의 세계다. 가상의 세계에 중독이 되면 감각이 죽어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삶의 진정한 기쁨을 맛보지 못하여 생기와 활력을 잃어 그대는 권태와 무료에 계속 시달린다.
그것은 마치 아픔을 마비시키기 위해 마약을 계속 복용하다가 마약 중독자가 되는 것과 같다. 거기에는 삶의 진정한 기쁨과 환희가 없다. 사람들은 그래서 늘 시들하고 심심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아픔은 삶의 한 부분이다. 아픔이 존재하기에 편안함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아픔을 원수로 여겨서는 안 된다. 아파봄을 통하여 아픔과 더불어 살아야 편안함도 존재한다. 그런데도 아픔을 돌아봄하지 않을 건가? 아픔을 받아들여야 한다. 아픔과 만남이 없이는 그대는 계속 아픔으로부터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를 면치 못한다. 늘 쫓기는 신세. 지금 여기에 진실에 감흥하지 못하는 메마르고 건조한 삶을 청산하여야 정서가 있고 낭만이 있고 감동이 있어 당당하고 겁없는 진실의 인간으로 거듭난다. 몸돌아봄의 핵심은 아파봄이다. 아파봄에서 몸과 마음은 하나다. 아파봄을 한다고 아프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대는 견디지 못할 아픔이 없다는 사실을 드디어 알게 될 것이다. 아파봄을 통하여 아픔에 도사리지 않을 때 그대의 감각은 활짝 열리고 생기와 활기에 넘칠 것이다. 지금 당장 언제 어디서나 돈 한 푼 없이도 무진장 널려있는 삶의 기쁨을 발견하고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가상 공간으로 도피하기 위한 자금이 계속 필요할 것이고 그대는 돈의 노예로 시종하고 말 것이다. 그래도 돌아봄하지 않을 것인가? 봄 29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픔을 피해 죽음을 피해 목숨을 보존한답시고 삶을 도모한답시고 비시부재한 그림자 어두움 속 가상 공간에 무작정 숨어 살다가 한밤중에 해가 뜨고 쥐구멍에 해가 뜨니 진정한 새해다. 감각이 활짝 열린 하늘에 둥근 해가 떠오르니 나날이 설날이다. 그러므로 설날은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아니다. 순간순간 나날이 설날이기 때문이다. 늘 설날이고 늘 새해이므로 새하늘 새땅 새사람과 처음으로 만난다. 처음으로 만나기에 눈에 서로 자세히 살펴보고 귀에 서로 귀 기울여 들여봄으로써 모양과 색깔과 소리와 아름답고 신비함을 순간순간 발견하고 만끽하면서 사는 재미 끝없으니 새해 복 많이 받는다. 이 기쁨은 돈이 들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도 아니고 공간을 이동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앉은 자리 선 자리 지금 여기에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쁨이다. 그러기에 이 기쁨은 기쁨도 아니다. 기쁨을 돌아보니 기쁨마저 없으니까 여기에서 무진장 복을 받는다. 더할 나위 없는 복을 받는다. 그런데 복을 무진장 받았건만 복 하나도 없다. 이것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의 진정한 뜻이다. 봄 30 일심의 축이 바로 서야 운전대를 잡은 것이다. 무심한 가운데 일심의 축이 바로 서야 실상의 세계에 깨어있을 수도 있고 허상의 세계에 잠시 논일 수도 있다. 지도리가 서야 감각을 통해 주변과 감흥하기도 하고 생각을 통해 상상의 날개를 타고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 마음대로 한다. 지도리가 서면
실상과 허상세계를 넘나듦에 걸림이 없어 실상이면서 허상이고 허상이면서 실상인 양극의 공존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허상세계로 넘어가도 가지 않았고 실상세계로 넘어와도 오지 않았다. 가고 온 바가 없는 가운데 분명히 가고 온 바가 분명하다. 주도리가 서지 못하면 자유롭게 양쪽을 넘나들지 못하는지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기울어지거나 쏠리게 되어 균형을 잃고 나가 자빠지고 만다. 그러므로 일심의 축이 바로서야 양극단 사이를 자유롭게 통하고 오고 갈 수 있는 운전대를 잡은 것이다. 범 31 분열과 융합 생각은 이분법이다. 생각은 대소유무 선악십이 이분법이다. 생각은 시간이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분열이다. 그러므로 생각이 야기한 분열의 문제를 생각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생각으로는 양극단 간의 대립갈등 투쟁만 유발한다. 감각은 하나의 공간의 양극단이 더불어 존재하는 공존이다. 감각은 아래가 펼쳐지기만 하면 생각이 야기한 양극단의 분열은 하나의 공간에 주워 담아 둘 다 살려 공존시키는 융합이 일어난다. 감각을 개발하여야 생각이 이야기한 두 개의 상극, 양극단의 분열이 상극하지 않고 상생하면서 공존하는 합일이 이루어진다. 융합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감각이 죽은 가운데 생각을 일으키면 양극단 간의 상극이 되어 분열이 벌어지고 감각이 활짝 열린 가운데 일어나는 양극단을 보면 양극단 간의 상생이 되어 융합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삶의 비밀이다. 이것이 연금술이다. 범 32 하나의 공간, 무한한 공간을 감지하면 감각의 능력이다. 영원한 시간을 인식함은 생각의 능력이다. 그러므로 우주는 공간과 시간의 무궁한 조화이고 범나는 감각과 생각의 무궁한 조화다. 이것이 하늘과 땅, 자연과 인간, 나와 남과의 조화다. 생각은 안과 밖으로 나누지만 감각은 안과 밖이 없다. 감각이 활짝 열리면 내면의 공간과 외면의 공간이 더 이상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공간으로 합치된다. 하나의 공간임을 실감해 보려면 몸 돌아봄을 통하여 자기의 심장 박동과 맥박을 감지하면서 가깝고 멀리서 들리는 주변의 소리에 동시에 귀 기울여 봄하면 한 생각의 그림자도 어른거리지 않아 안과 밖이라고 하는 경계가 무너지면서 하나의 공간이 느껴진다. 여기에서 우주 만유가 범나의 품에 들어온다. 이것이 포용력의 원천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 생각이 동하면 내면과 외면이라고 하는 가상적인 경계선이 생겨 분열이 일어난다. 이러한 분열 현상을 보고 다시금 정신 차려 감각을 활짝 열면 하나의 공간이 펼쳐지면서 자연과 인간, 주관과 객관, 나와 너가 상극하지 않고 상생으로 공존하게 된다. 범나는 감각의 해범으로 무한의 공간을 열고 생각의 범으로 생각을 내고들이면서 영원하다. 그러므로 범나는 부정을 긍정으로 분열을 융합으로 돌리면서도 부정이나 분열 그 어느 것도 배제하지 않고 범으로 다 살렸으므로
하나의 공간에 더불어 하나로 원운동으로 무한하고 영원하다. 봄 33 감각과 생각의 상생으로 상상 일로의 길로 가자.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 인간이 우주의 주인이다. 인간이 우두머리다. 인간은 운의 기능인 감각의 능력으로 하늘을 열고 해와 달을 만들고 땅도 만든다. 자네의 생각의 능력으로는 끝없이 생각을 내고드림으로써 원심력, 구심력을 하나로 통일하여 원운동으로 사전공존으로 천지를 운행하고 만물을 화육한다. 감각은 천지만물을 창조함이고 생각은 천지만물을 운행합니다. 그렇다면 감각과 생각의 주인은 누구인가? 감각의 봄, 생각의 봄 모두 봄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것이 봄이다. 그것이 나다. 그것이 봄나다. 그것이 봄나라다. 그러므로 좌뇌의 선물인 컴퓨터가 나온 이 시점이 바로 운의 개발을 할 시점이고 몸 돌아봄, 자연 바라봄을 동시에 행하여 그동안 생각에게 밀려나온 줄어들었던 감각을 일깨우고 활짝 연 다음 대무심을 정득하고 생각 돌아봄을 통하여 마음을 내고 드리는 가운데 본격 돌아봄으로 일심을 양성하여 지도리를 바로 세운 다음 안과 박이 없는 하나의 공간 의식의 스크린에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담아낸 다음 창조의 내적 과정을 통하여 한 생각을 낸 다음 그 한 생각에 따라 실제로 실천해보고 확인하고 수정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무한하게 성장 발전의 길을 간다. 이것이 감각과 생각의 상극 관계에서 감각이 생각을 일단 이겨야 감각과 생각이 상생으로 화하게 되어 가상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면 번뇌망상이 사라지고 자기개발이 이루어짐으로써 의식 수준의 비약적인 도약이 이루어져 그동안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던 인류에게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삶의 길을 제시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생사가 없는 자리에서 생사를 운행하여 인간의 오랜 수건이던 생사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니 새로운 인류의 창세기가 도래한 것이다. 봄 34 생각으로부터 자유 감각이 활짝 열려 마음의 여유 공간이 확보되고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에서는 원만 구족하여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존재한다. 거기엔 아무런 일이 없어 한가하고 넉넉하다. 천당극락이다. 그러나 감각 하늘이 열렸으면 일심으로 생각 돌아봄으로 생각을 내고 드릴 줄 알아야 살림살이가 행해진다. 그런데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궤도를 이탈하면 자기의 기만과 입지를 잃어버려 감각의 빛이 닿지 않게 되어 어두워지면 환한 진짜 공간은 캄캄한 가짜 공간으로 변하면서 거기에 과거의 기억을 투영하여 생각으로 분석하여 시비선악을 따지거나
미래를 유추하여 근심, 걱정, 불안, 공포에 빠지면 속박을 당하고 난리가 일어나고 불행해진다. 자유와 속박, 전쟁과 평화, 행복과 불행의 문제는 전적으로 자기로부터 연유하는 자기의 선택 사항이다. 자유는 누가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지키고 자기가 누려야 한다. 자유는 감각을 열어 생각을 다스리고 부릴 수 있을 때, 생각으로부터 자유자재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자유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정치적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종교적 자유, 학문의 자유는 생각으로부터의 자유가 전제되고 확보될 때만이 가치 있고 위호하다고 할 것이다. 자유가 으뜸이다. 자유가 없이는 평화와 행복도 없다. 여기에 운의 개발을 통하여 감각을 개발하여 감각이 생각을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좌우 음량이 공존하고 상생하는 자유, 평화, 행복의 길이 있다. 봄 35 생각 돌아봄에 관하여 돌아봄 공부는 감각을 개발하여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바로 행동할 일은 그렇게 하고 생각을 내어야 하는 일은 생각을 제대로 부리고 쓰자는 데 있습니다. 생각 돌아보면 감각이 깨어있고 열려있는 가운데서는 생각을 통하지 않고 감각해 봄으로써 바로 행동합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통하지 않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를테면 더 자고 싶은데 억지로 의지력을 행사